이거 취재하면서 뭘 느꼈냐면 그 영상을 이렇게 얼핏 봤는데도 방이거든요. 애들 방인데 아빠 목소리가 들리기도 아이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게 꼭 성적인 행위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자해를 시키기도 하거든요. 자해를 시켜요. 이렇게 긁을 여기 애가 뭐가 이렇게 상처가 있었는데 그걸 긁으라고 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걔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야? 아니면 이렇게. 그러면서 애가 놀라서 그 TV를 끄는 거예요. 성범죄자가 방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들고 그리고 이제 비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시킬 거 아니고 애들은 그쵸. 또 정말 믿고 그러니까. 우리만의 게임이야 약간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어우 너무 섬뜩하다 우리만의 게임.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아, 네. 아 무슨 댓글 힘든데 읽어주는 이렇게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너 대듣기 없이 살 수 있어? 살 수 있냐고. 보고 싶겠죠. 그립겠죠. 하지만 살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는 삶과 없는 삶, 대리끼리 보는 삶과 보지 않는 삶은 엄연히 다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 제목만 봐도 빡치는데 대리끼리 보면 더 개빡칠 수 있는, 더 압도적으로 구체적으로 빡칠 수 있는 알빡기 코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주빈이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 간 지도 벌써 시간이 굉장히 흘렀죠. 추적단 불꽃이라는 이름으로 N번방, 이른바 N번방 성착취물 유통 뭐 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이제 뭐 갓갓이나 뭐 이런 분들 다 이런 애들 다 감옥 갔죠. 그런데 이번에 또 텔레그램 통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도 하고 유포도 한 이른바 제2의 N번방. 이게 우리가 잡은 것만 제2의 N번방이지 또 3, 4가 또 얼마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만든 이른바 가명 L이라는 사람이 잡혔어요. 드디어. 와 이거 KBS가 8월부터 이거를 이제 취재해서 보도했는데 지금 거의 석 달 만에 잡혔어요. 드디어 호주에서. L도 우리가 붙인 이름이죠. 네, 저희가 가명 붙인 겁니다. KBS가 최초에 이거 제보를 받아가지고 악마 L이 찍은 성착취물 1배에서만 4만 번 조회됐다. 이 기사를 내보낸 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취재를 해온 사회부의 황다혜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KBS 사회부 사건팀 황다혜 기자라고 합니다. 어디 보고 하나? 저요? 마이크 카메라 보고 왔어요. 마이크랑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 보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부 사건팀 황다혜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구역을 지금 취재하고 있습니까? 담당하는 분들. 저는 종로 해와 광진 라인과 저희 라인이 좀 특이해서 남양주부터 성남시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남양주랑 성남을 이게- 넣은 건 너무 경기 동북부를 다 거의 뭐 커버하는 KBS는 황다혜 기자가 없으면 거의 만주벌판이네. 뉴스가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저 여기 좀 적응 좀 안 돼요. 이걸 알게 하는 거야. 자, 일단 이 L이 일단 잡혔으니까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 3개월 전에 이거를 제일 처음 제보를 받아가지고 취재 시작했죠. 네. 네. 뭐 댓글부터 읽어보고 가시죠. 그럴까요? 네. 덕후의 익명으로요. 나라가 그날이었는데 또 생기다니 믿기지가 네, 않는다. 난 믿기지 않았어. 아니 겁도 없나? 가만 있어. 댓글 네? 있잖아. 인스티즈의 블루베리 타르트님이 제보받은 자료만 300건이 넘는다던데 N번방 때 제대로 못 잡아서 결국 제2의 N번방 생겼다.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N번방 조주빈 잡히고 얼마 안 있었었기 때문에 아니 저도 이 새끼들 겁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잡히는 걸 보고도. KBS 유튜브에 N번방 사건으로 여러 기사 보니까 텔레그램이 또 문제다 이 말이야. 수사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잡으려면은 위장장애밖에 없다고 하는데 일단 제보를 와서 어떻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면 예. 어떻게 좀 취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거? 그 5월 15일에 5월이요? 5월 15일에 이제 이게 약간 제보창에 이상한 제보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두서없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좀 이상한 제보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하실까봐 이상한 제보라는 아 죄송해요. 게, 죄송해요. 그 진짜 내용 예, 이상한 거예요. 진짜 그 약간 악의적으로 장난치는 제보가 예. 한 60-70% 돼요. 60%가 뭐야? 80-90%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진짜 제보가 아닌 외계인이 제보. 나를 잡아가지고 네, 하고 그쵸. 예. 아니 우리 집에 도청 장치가 있고 FBI가 자기를 감시한다 이런 분들이 정부가 내 뇌를 감시하고 있다는 감정 메일은 이런 지금도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이제 그좀 추려내면은 네. 한 10% 20% 정도는 그래도 되게 정말 제보다운 제보가 오는데 황대 기자가 예. 처음에는 이제 오해를 했던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몇 개 제보가 이제 또 동일한 피해를 언급을 하고 뭐가 왔어요? 있더라고요. 사진이 왔어요? 뭐 말이 없어. 어떤 트위터 유저가 성착취 피해를 당하고 있다, 본인이? 협박을 당하고 있다. 아니요, 그 자기가 아는 동생이다. 동생이? 나중에 보니까 그 트위터 계정이 좀 인기가 많았던 계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한테 어떤 뭐 익명의 유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L이죠. 와서 이제 협박하고 그런 사진들을 달라고 하고 그분은 그거를 실시간으로 이제 캡처를 해서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고 자기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호소를 했더라고요. 호소를 그 다른 팔로워들한테, 친구한테 네, 팔로워들한테 팔로워들한테. 그랬더니 그 네. 팔로워가 네. KBS에 네. 처음엔 자기가 아는 동생이라 그래서 저희가 막 연락을 했죠. 근데 자기가 아는 동생이면 연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냥 그 계정 얘기만 계속 하길래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팔로워였던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한 일주일 정도 뒤인가 이제 저희가 제보자라고 얘기하는 제보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어떤 방으로 저희를 초대를 하더라고요. 텔레그램 어떤 방에 그 전달하기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기화 선배가 쓴 말들을 어떤 방에다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는데 처음에 막 그 방에 들어갔더니 이 엘이 어떤 사람이고 옛날부터 말한 말들이 진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약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걔가 했던 말들만 일단 있었고 그 단체 방은 누가 있는 방이에요?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1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 그냥 그 엘의 행정 모음방 이런 식으로 제목이 되어 있어서 엘의 발언들이 모아져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되게 텔레그램 같은 데서 그런 음담패설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제보자한테 계속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 제보자가 바로바로 연락이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개인 텔레그램으로 말을 했던 게 이제 저희 보도 처음에 들어간 범죄자 애를 잡아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멘트고 거기서 이제 하나씩 이제 영상 그 피해 영상들을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이거 범죄구나 이제 직감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그 썸네일만 봐도 그렇게 보고 싶은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진 않았고 일단 받은 거를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고 근데 이걸 뭔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제보자가 너무 연락이 안 돼서 이 사건을 보도할까 말까 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5월에 시작해서 5월 말 6월 초에 이제 경찰에 제보 신고를 했고 저희가 보도를 하게 된 건 8월 말이니까 처음 제보를 보도를 하기 들었습니다. 전에 신고부터 한 거네요? 그렇죠. 범죄잖아요. 그 성착취물은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취재진이라고 해도 네. 뭐 쓸데없이 이거를 막 보는 것도 사실은 범죄일 수 있어요. 네. 범죄에 가담하는 것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뭐 앵커가 그런 얘기 했던 게 기억나요. 뭐 이렇게 그 윤리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원만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봤다. 그래서 그 영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어쨌든 그거를 볼 소지하고 수밖에 있는 없었던 거니까. 저밖에 없고 또 안 보여줬어요. 특히 남자는 더 안 보여줬고 바이스도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저만 봤나? 근데 취재를 해야 되니까 팩트 체크 수준에서 본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최소한의 인원만 했고 바로 우리 사내 그 절차에 거쳐서 신고도 했다. 아니 그 뭐지 보면은 제보 온 거 보면은 그 이렇게 리포트에 보면 굉장히 여러 건인 것 같던데 그러면 처음에 황다혜 기자가 이제 받아본 것도 그렇게 다 여러 건을 처음에 본 거예요? 아 그래요? 처음에 3명만 보내줬다가 나중에 한 명 더 다른 유저한테 부탁해서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보내주셨고 그게 한 350개 정도 됐죠. 그거만 그 당시에. 그 영상 기준 얼마나 돼요? 저희도 취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쓱쓱 본 걸로 치면 한 3분에서 10분 길어봤죠. 300 몇 개까지 취재를 하게 되는 과정은 한 명의 피해자. 그게 4명의 피해자. 4명? 네, 근데 그게 영상 뭐 한 50개면 사진 50개 이 정도씩. 그러니까 처음에 알게 된 그 트위터 유저가 걔는 협박만 받았어요. 걔는 영상이나 이런 사진을 유출당한 건 아니고. 그 영상들을 우리가 입수하게 된 경위 있는 피해자들이 아니었어요? 네, 제보자가 그냥. 그 트위터 그분이? 왜냐면 이건 이제 이런 거를 정확히 머릿속에 넣어야 이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얘를 근데 L이라고 이름 붙이게 된 경위는 뭐죠? 그 사람의 아이디를 쓸 수는 없어서 뭐라고 불러야겠다 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얼룩소 단이랑 협업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L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거 너무 멋있는 이름 아니냐. 그렇지 데스노트도 아니고. 네. 근데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게 나갔어요. 조금 더 멋있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아니 보면은 그 리포트 보면 텔레그램 방에 엘 노예 어쩌고 써 있었는데 그런 거는 그럼 나중에 만든 거예요. 다 만든 거죠. 만든 왜냐면 거구나. 멘트도 다 이렇게 순화시킨 거죠. 거기 원래 순화시킨 멘트보다. 거고 또 멘트도. 아니 주변 사람들은 이제 이 황대하 기자의 기사를 보고 네, 제 네. 주변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를 엘이라고 칭하는 줄 알고 이게 데스노트 팬이고 되게 중2병 있는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KBS 붙인 게 아니라 얼룩 속에서 붙였고 말이 뭐야? 죄송합니다. 자, 근데 황대 기자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분도 만났나요? 네. 만나서 어떻게 만나게 됐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뭐 뉴스엔 다 안 나갈 수 있겠지만 일단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 본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려면 얼룩소랑 어떻게 협업 취재를 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좀 이거를 보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도해야 되는지 좀 감이 안 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여성 단체나 뭐 성폭력 상담센터 같은데 문의를 했는데 범죄자들이 많이 잡히는 걸 보여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잡힐 때까지 좀 기다리자 신고도 했으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불꽃 단이 연락이 오더니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내가 아는 피해랑 비슷하다. 이 제보자의 상황이. 근데 나중에 8월에 연락이 왔을 때 맞춰 보니까 당신들이 취재하던 그 애랑 자기가 1월부터 소통하고 도와주던 그 피해자의 가해자가 동일한 사람인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맞춰 보니까 동일 인물이었던 거죠. 아휴, 그래서 어떡해. 단 씨가 1월부터 도와줬던 그 피해자를 접촉해서 그 범죄 상황을 알아보니까 처음엔 일단 당신의 사진이나 약점 같은 게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어떤 활동하고 식으로 처음에 있잖아요.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화 선배가 뭐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트위터? 네, 트위터나 뭐 이것저것 될 수 있는데 페이스북으로도 접근했다고 페이스북도 하더라고요. 그 사람마다 피해자마다 케바케인데 내가 너의 어떤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이런 사진을 보내라 하면서 네 앨범 사진 보내라. 네, 이렇게. 앨범이나 뭐 이렇게 특정 그러니까 이제 보내라. 우리 같은 성인들은 네, 그쵸. 그냥 네. 가볍게 무시할 만한 얘기긴 한데 그쵸. 어린 친구들한테 네. 안 그런가 봐요. 그 한 방으로 초대해서 엄청 협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명 초대해서 한 10몇 명이 막 카톡?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협박을 하면서 어. 야 너가 그렇게 하다며 하면서 막 이거 너지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해서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뭐 언니를 칭한다든지 아니면은 불꽃인데 너를 도와주겠다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같은 편인 척? 예. 같은 면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 언니나 불꽃이라는 사람이 일단 사진을 먼저 보내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피해자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한 반나절 정도가 지나서 그렇게 이미 사진 같은 거는 네. 보낸 이후고. 네. 그리고 그래도 저희가 만난 이 1월 파주서 신고하신 분은 좀 현명하신 편이어서 이상하다고 느껴서 여성단체에 바로 얘기를 해서 이제 다 불꽃이랑 연결이 돼서 피해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케이스고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많이 좀 당했던 제가 거겠죠. 보도를 우리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네. 조금 보면서 의아했던 게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정이 네. 사실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사진을 보낼 때는 네. 치명적인 협박을 당해야만 그래도 할 수 있을까 그쵸, 말까 할 그쵸. 텐데 기사상으로 보면은 네. 이제 뭐 SNS에 네. 올렸던 게시물을 통해서 네. 협박을 했다는데 네.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피해자가 SNS에 올렸던 게시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협박이 돼요? SNS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개가 되든 안 되든 누군가랑 공유하는 건데 컨텐츠를 네. 그걸 통해서 협박한다는 게 좀 납득이 좀 안 돼요. 이게 약간 그 10대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기가 약간 또래 친구들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취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꼭 성적인 계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고 나중에 피해자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돼서 이제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취미 같은 것이 사실 트위터에서는 내가 익명으로라도 네. 사람들에게 뭐 공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거를 가지고 내가 너 누군지 알고 네. 신상을 아는데 뭐 누구한테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걸 약점을 잡아가지고 한다는 네. 거죠. 아 익명이에요? 네, 그쵸. SNS 익명이에요. 상으로? 예, 익명이에요. 아. 익명인데 텔레그램 가입하면 번호가 뜨거든요. 근데 그걸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
그냥 무심코 들어가면 이제 내 신상이 아, 공개돼 버리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거에서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검색도 하고 이런 식으로. 덫에 걸리는 네, 거구나. 덫에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익명으로 계정을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실명화할 수 있는 꼬투리를 잡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고 10대 친구들은 약간 그 또래 문화에서 매장당하는 게 무서우니까 이번 한 번만 해주고 끝내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난 이제 이해가 되네. 이게 익명으로 계정 운영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트위터를 몰라요? 아니 트위터 그러니까 익명이라도 왜냐면 기자들이 예를 들면 기자들은 전화번호도 구글링해서 찾아내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익명이 불가능하다고 난 생각했어. 맞아요. 네. 트위터도 아이디를 검색하면 검색 기술에 따라서는 사실 그렇죠. 얼마든지 맞아요. 노출될 수 맞아요. 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실 이 고리를 사실 이해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 내가 뭐 가계정, 익명인 계정을 가지고 나의 은밀한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취미생활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사진을 올리고 근데 이거 엄마 아빠한테 걸리기는 싫어. 뭐 친구들한테 걸려도 왕따 당할 것 같아. 싫어, 무서워. 그런데 이런 계정들을 보다가 이제 이 L 같은 놈들은 이제 이 어떻게든지 간에 이걸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얘가 어떤 애인지 대충이라도 알아내면은 그걸 가지고 얘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너 네 친구들한테 알리겠다. 부모님한테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신에 그걸 안 하고 싶으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이런 식으로 협박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오케이. 그리고 이제 무슨 저는 말인지 알겠어. 그 협박도 협박인데 그냥 갑자기 어떤 방에 초대가 돼서 욕을 먹는 상황도 되게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려워요. 네. 맞아요. 갑자기 막 그걸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이지메? 사이버 이지메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그 요즘에 이제 뭐 초딩 중딩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 왕따시키고 할 때 일부러 일진 애들이 막 방에 불러가지고 막 욕하고 다 나가버리고 개 빼고 다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기사도 많이 봤었는데 그걸 이제 악용한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아무리 내가 뭐 죄가 없고 뭐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무차별로 욕을 먹으면 멘탈이 아니 나가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들키고 싶지 않은 무언가 계정이 그치. 있다면 더 그렇지. 그게 굉장한 협박이로 느껴지겠죠. KBS 유튜브에 CULJM5GS3K님이 참담하네요. 이렇게 폭력적인 사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슬프고 이상은 어떤 피해자도 생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파레파레영님이 파파레님이 어떤 범죄건 진화하는 것 같다. 보이스피싱만 하더라도 진화하는데 이 감시하는 걸 좀 더 해야겠다고 하시는데 N번방 조주빈의 N번방과는 혹시 다른 게 있었나요? 조주빈은 돈을 벌었잖아요. 그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수익 창출에 이제 나선 인물인데 얘는 그냥 자기 취향이 약간 그러니까 제 느낌인데 그냥 자기 성적 취향을 하기 위해서 그걸 먼저 만들고 그런 텔레그램 이 방 저 방을 옮겨 다니며 그냥 공유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뿌리고 하다가 뿌리는 느낌이 저는 좀 들어요. 돈을 벌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돈을 번 게. 근데 여기도 무슨 VIP 방이 있고 막 그렇다면서. 그래서 이게 VIP 방이라는 거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텔레그램 방도 얘가 찍은 이 애를 이 자기가 생산한 성착취물을 다 뿌리는 게 아니라 처음엔 다 뿌렸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좀 더 믿을만한 사람들이 있는 방에서만 수위 높은 걸 뿌리고 그리고 더 VIP 방 같은 데서 모여서 거기끼리만 돌려보는 걸 만들고 또 어떤 애들이 이런 걸 찍어주세요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근데 그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조주빈은 입장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는 아직 그런 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약간 조주빈 이후로 학습 효과가 생긴 게 돈을 받으면 잡힌다는 그런 인식이 생겨서 그분들 사이에서도 돈은 받지 말아라. 약간 서로 그런 말이 있어요.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그런 말을 해 자기들끼리. 예, 약간 돈 받으면 걸린다. 예, 이번에 검거되고 나서도 이렇게 하면 검거된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정원 같은 게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어떻게 잡았다는 게 너무 디테일하게 공유가 되면 그거를 또 배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요번에는 저도 이번에 이걸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게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성실함을 기준으로 위로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이 L의 영상뿐만 아니라 어떤 텔레그램의 그런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방식은 어떤 그냥 음담패설이나 지인 능욕방이라고 있는데 네. 지인 능욕방.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인을 능욕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방이죠. 그렇죠. 살짝 설명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새 SNS에 사진 많이 올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선정적인 사진이랑 합성하거나 영상이랑도 합성을 해서 지인을 능욕하는 영상물
만드는 걸 요청하고 의뢰하는 방이고. 내가 내 지인을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네. 내가 미워하는 네. 뭐 내가 네. 누가 되게 밉고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대부분 피해자 여자겠죠. 그래서 그 여자의 카톡 프사 같은 거를 싹 네. 이제 게더링을 해가지고 그 지인 능력방에 올리면 거기에 있는 놈들이 네. 그걸 가지고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합성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여자애한테 보낸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그냥 자기들끼리 품평하는 것도 있어요. 품평하는 것도 있고 그 짓을 하는 게 지인 능력방이라는 게 최근에 또 황다혜 기자가 또 보도를 했어요. 그 옛날부터 굉장히 옛날부터 보도가 돼서 그거는 2018년부터 알려져서 2020년에 관련 법이 생겼어요. 처벌하는 법도 없다가. 근데 이제 최근까지도 이게 좀 계속 이어져 오는 건데 하여튼 그걸 되게 많이 운영하는 5,000명 정도 있는 방이 있는데 그런 방에서 이제 채팅을 많이 치고 활동을 많이 하면은 상위방을 이제 공유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일반 뭐 소위 말하는 야동방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소아성애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방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L의 방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가 그 제보 받았을 때 내용으로 그 리포트를 만든 거기 때문에. 아니 5,000명 댓글 읽어볼까요? 네. 아까 이제 기사 제목을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이게 일베 사이트에서 4만 번 이상 이게 플레이 됐다는 걸 넣었는데 그랬더니 이런 댓글이 달린 그 겁니다. 영상이 저 KBS 사이트에 IIIRRIDIF님이 만물 일베설이다. 일베에 저런 게시글 뜬 적조차 없다. 최초 유포한 기자 찾아서 일베에서 고소해야 할 듯. 이분이니까 알아서 고소하세요. 일베 유저신가봐요. 그런가봐요. 네이버의 TOAK 땡땡땡님이 어우 실명이 나왔어요. KBS 황다혜는 왜 아동 성착취물을 일베와 엮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동 성착취물 하면 일베부터 떠오르는가? 일베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이 4만회 조회됐을지 몰라도 뭐 인정하시는 건가? 다른 좌빨 커뮤니티에서는 수십만회 혹은 수백만회 조회됐을 수도 있다. 공영방송 기자라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공평하게 보도를 해야 하지 않는가? 황다혜 기자는 다른 좌빨 커뮤니티도 이거 못 읽겠다. 전수조사해라. 근데 이게 그냥 댓글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아시아 경제에는 기사가 떴어요. 성착취물 4만 번 이상 조회, 일베는 어리둥절. 아이고. 이게 지금 아시아 경제에서 기사로 쓸 일입니까? 아시아 경제의 김주리 기자가 쓴 기사인데 이거에 대한 고발 보도가 나왔는데 해당 영상이 조회된 사이트로 일베가 지목됐지만 일베 회원들은 영상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분위기다. 관계없다는 공지도 올리고 그랬다. 4만 번 이상 했다고 하는데 정작 일베 이용자들은 도대체 이런 게 떴었냐, 왜 우리가 비난을 받아야 하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선량하시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퍼진 미디어의 성토를 요구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아시아 경제의 김주희 기자님이 썼어요. 해명하시죠. 해명하시죠. 이거는 일베에만 너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다른 좌빨 커뮤니티는 왜 안 했냐 이 말이야.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게 취재가 된 겁니까? 일단 그 캡처가 있는 건 맞아요. 그게 조회가 됐었던. 근데 일베에서. 예, 일베에서. 캡처면 확실한 증거네요. 그쵸. 그 제목도 이렇게 있고 누구누구녀 영상 떴다. 이래서 44만 번 이렇게 조회돼 있고 그 영상 이렇게 밑에 있고. 그게 캡처가 우리가 있는 지금 건 캡처를 맞아요. 갖고 있는 거죠. 네, 갖고 있는 건 맞고. 자, 그러면 잠깐만 그럼 여기 일베 저런 게시글 뜬 적조차 없다라고 하신 분은 일베를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열심히 안 해서 그래. 황 기자가 팩트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본인이 거예요. 좀 더 일베를 열심히 하시고 더 꼼꼼하게 삭제되기 전에 보시란 말이에요. 삭제된 경위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텔레그램 대화방도 보면은 성착취물을 공유하면 너 이거 잡혀간다 이러면 또 지우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무심코 올렸다가 지우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아닐까가 아니라 거의 그렇지 않나요? 어머나 이러면서 지우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4만 건은 뭐예요? 네. 4만 회 조회수가 4만 회 맞아요? 조회수, 네, 4만 회 조회수. 그럼 뭐 이거는 반박이 아니라 네, 그쵸. 그냥 갖고 있습니다. 팩트를 갖고 있다는 거네. 팩트 갖고 있으니까 누가 지운 거니까 일베 유저분들 노하지 마시고 그런 거 올린 사람을 좀 자체적으로 비난해 주길 바랍니다. 아니 본인들이 분하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소위 잡발 커뮤니티를 찾아서 제보하세요. 제보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좌빨 커뮤니티가 수백만에 조회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 기자는 못 찾은 거, 일베만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쉬우니까 딴 데가 그 있으면은 제보를 주십시오.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에서라도 소개를 드릴게요. 아무튼 일베 분들은 이런 게 억울한가 봐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런 얘기 나올 때 가장 빠르게 아까 같이 업로드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신고를 하세요. 그런 이미지 왜 만물 일베설이냐, 뭐만 하면 다 일베가 했다고 하냐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그렇지 않게 행동을 하란 말이야.
근데 8월부터 취재를 계속 해오셨는데 이 L이라는 이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자를 잘 아는 사람이 얘는 갓갓 문형욱 박사 조주빈보다 더 악랄한 놈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L에 대해서 좀 들은 게 있나요? 어떤 사람에게? 도와주겠다면 접근한 점이 이 사람은 악랄하다고 생각한 게 아.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지금 언뜻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L은 그냥 협박만 한 게 아니라 도와주겠다고 불꽃인 것 같이 뭐 그런 식으로 자기를 참칭해서 네, 네. 접근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 있으면 다른 한켠에서 나타나서 내가 너 도와주겠다 이러면서 실시간으로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L이 1인 2역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조력자가 있었던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 실시간으로? 예, 실시간으로 진짜 거의 동시간대로. 아, 그럼 L이 나한테 이런 거 요청해왔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네,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근데 그게 같이 둘 다 L일 수도 있고 예, 사실 한 패인 거 확실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너가 그 범죄자랑 연결돼 있는 동안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범죄자 컴퓨터 해킹을 할 테니까 그 시간을 끌어달라는 식으로 영상과 사진을 보내고 있어라 그 시간 동안. 아,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영상이나 사진을 찍고 있고. 와. 그러니까 더 이제 나중에 그걸 깨달았을 때 더 이제 화가 나고 분노할 수 있는 거죠. 와, 끔찍한데 그런 진짜. 상황. 그러니까 내가 새로 뭔가를 보내도 결국은 제가 검거되면 그 뭐 이렇게 유포가 안 될 테니까 그리고 그냥 화가 잠깐 나요. 이렇게 진짜 사람 아니네.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아니지만은 돈 벌려고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그러니까 얘가 왜 더 성적 취향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처음에 제보자가 보내준 그 텔레그램 그 L 발언 모음집에서 쭉 읽어보면 자기는 소화성애다. 아, 밝혀요. 네, 자기는 그냥 너무 좋다. 그런 게 뭐 이게 죄냐 이런 식의 발언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했던 말들과 진짜로 했던 범죄들을 봤을 때는 소아성애가 맞고 그것 때문에 범행을 하지 않았나 돈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발언들을 봤을 때는 뭐 저희 보도에도 많이 나가긴 했지만 텔레그램을 과하게 신뢰하는 사람 여기서 무엇이든 해도 된다. 실제로 협조를 잘 안 했잖아요. 텔레그램. 네, 그렇죠. 수사를. 네, 그런 생각 자체가 되게 부적절한 거죠. 아니, 그래서 얘가 이제 그 L이 활동명이 9개? 자기 가명이 9개 넘게 있었다고. 네. 그게 다 이제 착한 역할도 하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있죠. 그리고 나름 텔레그램을 과하게 신뢰하기도 했지만 자신만의 그런 계속 신분 세탁을 하는 과정 중에 9개씩 바꾼 거고. 신분 세탁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정을 계속 바꾼 거죠. 내가 누군지 L이 모르게. L이 아닌 안 것처럼. 들키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활동명만 9개였던 거고. 근데 L이란 말이 너무 우아해. 그러니까. 이게 좀 김 기자 말대로 자꾸 그거 떠올라. 데스노트의 그 L 이미지가 떠올라. 떠오르니까. 네. 그래서 별로야. 약간 이미지를 이런 댓글도 많았어요. 인스티즈의 쭌쭌쭌님이 제발 범죄자한테 악마라고 좀 이런 거창한 이름 좀 붙여. 이러면 더 좋아한다 얘네는. 제발 그리고 덧붙여 서사도 주지 말라. 제발 현실에서 그냥 도토된 벌레 새끼들이니까 얘네한테 거창한 이름 붙이지 말아달라. 이게 말은 거칠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네, 말 맞아요. 같아요. 네. 또 덕후에 저런 놈들한테 악마라고 좀 하지 말아줘. 그냥 사회 부적응 찌질이들이라고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기사를 그렇게 쓸 수는 없죠. 근데 뭔가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왜냐면 그런 고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네. 우리가 예전에 조주빈 때도 그런 논쟁이 한번 있었기 네. 때문에 이런 기사 쓰거나 제목을 짓는데 또 이름을 붙이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악마라고 표현하게 된 그런 이유가 뭐 딱히 있나요? 저도 그게 되게 좀 사실 좀 불만이야? 악마까지 부여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네, 저도 그 악명도 명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명도 명예다. 네, 노토리어스한 그것 것도 때문에 명예다. 되게 고민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시선을 끌게 했잖아요 사람들한테. 저는 그게 되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이런 성착취 범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슈화를 시키려면 좀 한번 시선을 끌게 하는 어떤 타이틀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은 이게 이슈화가 됐고 많은 것이 바뀌고 있고 한 거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뭐 잘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저도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이요? 반성까지. 아니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악마가 맞죠. 근데 뭔가 이 L이 한 짓을 보면은 물론 조주빈도 뭐 극악무도하고 뭐 이거 얘기할 것도 없지만은 진짜 악의가 있고 정말 자기 그 욕망을 채우려고 정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까지 다른 사람인 척 접근하거나 도와준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 정말
좀 악마라는 표현이 심지어 진짜 그 어울린다, 진짜. 목적이 돈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진짜. 너무 무서워 이게. 아 정말 참. 근데 사실 잡아 보면 사실 별것도 아닌 애인 거잖아요. 그냥 네, 20대. 악마인지 개나발인지 악마면 안 잡혔겠지. 잡혔어요. 왜냐? 그냥 20대 사회 부적응자 찌질이 벌레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근데 사람이었으니까. 그 보도 나간 직후에 엘이 막 잡을 테면 잡아봐라 뭐나 맞아 그런 얘기 했다면서 FBI도 다 못 잡는다 막 이랬다면서. 아 그건 옛날에 한 말. 옛날에 옛날에 우리 보도가 한 말. 나간 뒤가 보도 아니고 이후에는 조용. 그래서 그걸 재유포한 사람들은 그 주변에 그 사람 영상 갖고 있던 사람들. 저는 우리 보도 나가고 약 올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잡혔어요. 일단 황당 기자 근데 이게 진짜 딱 잡혔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어요? 듣고 기분이 어땠는지. 사실 특정됐다고 몇 주 전부터 아. 포괄적 엠바고로 있었는데 알고 있었구나. 기자들이 얘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들 포괄적 엠바고를 너무 열심히 지킨 거죠. 야, 그걸 몇 주를 네, 엠바고 여러분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경찰에서 얘기를 한 거죠 기자들한테. 얘 특정됐다. 어디는 대충 알고 우리 잡으러 가기만 하면 된다. 다만 얘가 도주할 수 있으니까 네. 언론사들은 이거를 보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협조해 주십시오. 네. 그랬더니 몇 주 동안 언론사들이 그걸 다 지킨 거네요. 네, 정말. 고맙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다행이네. 잡힌 뒤에도 지켰어요. 그 제가 우루과이전 하는 날 야근을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 오전 10시에 엠바고더만. 맞아요. 근데 이제 사건 팀장이 맞아요. 엠바고가 걸려 있는데 혹시 언놈이 깨면 네. 바로 대응을 해라. 네, 맞아요. 하지만 깰 리는 없을 것이다. 네. 그래갖고 나는 또 네. 우루과이전 보면서 또 엠바고가 깨지나 계속 양쪽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이미 검거된 뒤인데도 뭐 그런 일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이 기자 사회가 아직까지. 한마음 한뜻이 그 이런 거는 진짜 되었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되게 감개무량했고 근데 또 생각보다 그런 감정을 느끼기에는 너무 바빠서 그렇지. 또 살을 좀 붙이란 말이야. 그래서 바빠서 그냥 썼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 되게 이거 웅장해지는 순간이다. 궁금하지 네. 않았어요? 궁금하죠. 어떻게 생긴 놈입니까? 아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궁금하죠. 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계속 이렇게 이렇게까지 상상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사를 쓰면서. 뭔가 조주빈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고 뭐 가까이서 떠오를 수도 있고 그 피해자분 한 분이랑만 이제 컨택을 한 네, 거죠. 그렇죠. 컨택된 거한 다른 분들은 컨택은 안 됐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이거 피해를 본인들이 주장을 하고 나서실까요? 이게 학생들이라서 젊은 어린 친구들이죠. 사실 경찰한테 그냥 건너 들었는데 보도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부모님들이. 그냥 그걸 사실 자체가 언급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게 네, 제 좋지 생각이 그럴 것 않잖아요. 같아요. 네. 네, 그게 오히려 더 범죄를 은폐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클리앙의 마크스트님이 야 이걸 잡아내네. 그 텔레그램인데 어떻게 잡았누? 다음에 차미슬님 야 이거 문영욱 조주빈보다 더 어린 놈일 수도 있다. 고딩이 그럴 수도 있고. 자 잡아 보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는 대로. 아직까지는 20대 중반 남성. 거기까지 나왔어. 근데 중후반 남성인 것 같아요. 20대 중후반 남성이고 2012년에 호주로 이민 갔고. 호주에서만 한 거네 그러면? 네. 근데 아직 그 영주권은 없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고 이제 곧 송환할 거고. 이게 아직 호주에서 사법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상 공개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직업은 밝힐 수 없다고 경찰이 말했죠. 네. 호주에서 범행을 했으니까 뭐 본인이 잡힐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을 했나 봐요. 와. 근데 어떻게 잡았는지는 여러분도 궁금하시겠지만 수사기법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 그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8월쯤부터 호주랑 인버록이라는 이름의 작전으로 공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버록이라고 그 호주에서 이름을 붙였대요. 근데 무슨 지명 이름이래요.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 의미 아무 그냥 없고. 그 잡힌 지역이랑도 의미 없고 그냥 포괄적으로 한국과의 공조를 인버록이라고 부른 거고 계속 뭐 협조를 해온 거죠. 그리고 저희 제보자가 그리고 저희한테 제보를 열심히 하신 이유가 자기가 그 협박 피해 L의 범행 현장에서 IP 로고를 뿌렸다. 그래서 그걸 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신작이라고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른 사람의 IP를 다 딴 거예요. 거기 IP를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사람 기기랑 장소가 다 나와요.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자기가 이 IP 로고로 그 주소를 특정했으니까 이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 하나가 호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신작이에요. 예, 진짜 그런 식으로 서로 그렇게 공유를 해요. 다시 돌아가서 그 IP 로고로 해서 그럼 그 호주 그 주소가 좀 도움이 됐냐 이렇게 했더니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았고 간접적으로 도움이 됐다. 그리고 경찰이 이 정도는 공개해줬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모든 흔적을 뒤져서 걔를 특정을 했다. 근데 거기서 많은 것들이 호주를 가리키고 있어서 8월부터 호주랑 공조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 여기 루리앱 댓글 클리어한 댓글 주시죠. 유리앱의 커크랜드님이 지금 한국이 송환 추진한다는데 마음 같아선 그냥 호주에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클리앙의 스프링3님이 솜방망이 처벌 우려해 송환 반대 의견까지 나오는 우리나라 현실.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이런 부분에서 물론 뭐 형량이나 이제 뭐 구형이나 이런 걸 세게 하는 게 무조건 교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뭐 그런 법리학적인 건 그분들이 논의할 건데 아무래도 이 속 시원한 건 없는 뭔가 이제 저지른 죄에 비해서 너무 이 약하다 처벌이. 지난번에 청착취물 이거 구매한 사람들도 몇백 명들 다 초범이어서 그냥 다 거의 뭐 벌 없다시피 하고 그냥 풀어준 그런 구속된 사람이 빵명이잖아요. 그만큼 이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법 체제 자체가 너무 좀 물렁하다, 관대하다. 너무 관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경찰 쪽에서 혹시 처벌 같은 거는 혹시 얘기가 나오는 게 있나요? 근데 그 엠번방 이후로 좀 많이 강화가 돼서 근데 뭐 이제 잡아와서 수사를 네, 해야 뭐 그쵸. 이제 처벌 얘기도 나오겠지. 일단 혐의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영상물 1,200여 건, 유포가 620, 1200여 건을 제작한 거야? 부지런도 하다 미친놈이 진짜. 피해자 9명. 9명을 예. 저희가 제보 받은 거는 3명, 그러니까 저희한테 4명. 그러니까 저희가 접촉하지 못하고 제보자한테 영상물을 통해서 확인한 피해자가 4명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저기 불꽃 파주소 통해서 이제 한 분인 거고, 그리고 뭐 몇 명 해서 6명인가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주빈보다 더 무서운 거야. 조주빈은 돈을 벌려고 조직적으로 네, 그쵸, 해서 피해자들을 계속 꼬리를 물고 다단계처럼 늘려가서 돈을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벌어들였는데 얘는 그냥 완전히 자기 그릇된 욕망과 어긋난 변태적인 상상으로 그냥 수공업으로 해갖고 이렇게 한 거니까 미성년자만 노린 게 조주빈이랑 또 다른 점이에요. 굉장히 조주빈은 좀 섞여 있거든요. 아 네, 그냥 여성, 젊은 여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는 신작이라고 막 그러고 얘는 그러면 몇 살? 14살부터 14살이요? 있고요. 중학생? 예. 얘의 경우에는 제작을 했으니까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하면 최소 5년 이상 네. 형을 받는 거고, 이제 그 엠번방 이후로 그 법이 많이 강화가 돼가지고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 그때 무죄 받으신 분들도 지금 오면 이제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포하거나 광고할 경우 3년 이상. 이렇게 제작할 경우 5년 이상. 그래서 그건- L은 최소 5년 이상이다. 아, 그러니까 5년 이상이 그걸 다 합쳐야지 이렇게 적자는 척척 거죠?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 중에 제일 센 걸로 하나로 퉁치는 그런 사업체계라서 시사기획 창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온라인 그루밍 방송을 3부작을 했잖아요. 도영 선배가 한 거죠. 네, 오늘 저기 거기 약간- 보면 이제 우리 성인의 대역 배우들을 써서 이제 그 성구매자들과 통화를 한 그 그대로 목소리가 나갔어요. 아 맞아. 안녕하세요. 보여주면 안 돼요. 뭘요? 가슴. 가슴이요? 싫어요. 저 아직 미성년자라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13살인데 몇 살이요? 저 17살이에요. 고인이는 네, 맞아요. 혼자 있어? 아니요, 그 거실에 부모님 있어요. 야, 가슴 보여봐. 네? 가슴 보여달라고. 그 남성들은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제가 여기서 옮길 수는 없고 정말 끔찍해요. 그 아이라고 다 알면서도 하는 말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낮에는 멀쩡하게 출근해서 일하고 그쵸. 있다가 지금도 네. 우리 사회
예, 곳곳에 계실 텐데. 일단 그런 분들이 이런 거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근데 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하고 소지한 사람들도 많이 잡혔나요? 잡힐 예정인가요? 그쵸. 같이 이제 이미 그 L 외에도 관련 혐의로 시청하거나 뭐 배포하거나 유포하거나 한 이제 25명 정도가 지금 검거됐고 그 중에 6명 정도가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찰 측에서도 추가 관련 피의자가 검거가 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그 L 관련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 거냐 이제 저희가 자문을 구해봤는데 일단 5년 이상이긴 한데 영상 안에서 무엇을 시켰는지 그게 또 달라요? 그게 또 악랄할수록 또 형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포를 또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해서 가중된다 해도 변호사 말 들어보면 8, 9년이나 이제 잘 쳐주면 14년. 그래서 좀 그러니까 황 기자 말 들어보면 그렇게 아직 유포 범위가 네. 과거의 조주빈 같은 규모는 네. 아니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또. 예. 그래서 최대 14년? 근데 이제 여기서 가중이 되려면 범죄 단체 조직죄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문영욱이랑 조주빈도 그 범단죄가 적용이 돼서 그쵸. 34년, 42년으로 그쵸. 늘어났던 거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되려면 공범들이랑의 관계 그리고 통솔이 어느 정도로 정해졌는지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확인된 다음에 판단할 거라고 하는데 경찰은 근데 제가 그냥 제 취재는 굉장히 얕지만 그들의 그런 조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흐리게 운영된 바가 조금 모호하게. 있다고 모호하게. 근데 또 그건 이제 경찰 판단을 기다려볼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공범들이 이렇게 끊고 도망갈 수 있게. 네네네. 그냥 약간 해처모여 느낌이에요. 그 조주빈은 약간 이렇게 좀 역할 분담을 하고. 1번 방 그치. 뭐 이렇게 간다면 얘는 해쳐모여 약간 이런 느낌이. 영세하니까. 네, 영세. 근데 그 욕망은 더 무서워. 네, 그렇죠. KBS 유튜브에 네, KBS 유튜브에요. 범죄 심리학과 교수님들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성범죄 처벌은 더 강력해야 할 뿐더러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과정과 이후의 삶을 언론을 통해 꼭 보여줘야 합니다. 결코 그 죄가 가볍지 않다는 점,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야 국민들의 무기력함도 그 이상 모방 범죄도 막을 수 있다. 덕후의 익명으로요. 처벌을 개판으로 하니까 유포한 새끼, 구매한 새끼 싹 다 쳐놔야 되는데 안 하잖아. 익명으로 소비하는 새끼들도 다 신상 공개하라고. 저는 이게 뭔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범죄들은 왜 하는지 이해가 되는 범죄도 있죠. 예를 들어 뭐 절도라든지 갖고 싶으니까 하겠지. 폭행, 때리고 싶으니까 하겠지.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진짜 이게 왜 이게 왜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사실 이해할 필요는 없죠. 이해할 필요도 없고 십몇 년 갔다가 나와서 또 더 발전된 기술로 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답답하네요. 게다가 지난 5월 MBC 기사를 보면 N번방 구매자가 잡힌 놈만 340명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보통 이렇게 하면 잡힌 것만 340이면은 안 잡힌 사람 훨씬 많아요. 감옥 간 사람은 빵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트위터 광고글을 보고 문화상품권 10만 원짜리 내니까 이런 성착취물을 2,590개를 전송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같은 사회에 맞나? 이게 뭔 소린가? 이 사람한테 법원이 벌금 800만 원 때렸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벌금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340명 가운데 집유가 271명 타 집행유예, 벌금형이 62명, 죄질 약해서 선고 유예한 게 7명. 땡. 이해가 안 근데 됩니다. 이게 또 잘못된 메시지로 읽힐까봐 이게 이제 특히 10대, 20대 분들이 이런 기사 보면은 이런 거 이용해도 감옥 안 간다더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감옥은 안 가도 처벌을 받으면 다 범죄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기록 열람하는데 취직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입니다. 감옥 안 간다고 해서 진짜 중요한 말씀. 이거는 처벌을 안 받는구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판사가 이렇게 봐준 이유가 뭐냐면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 초범이니까. 근데 초범이라는 게 잡힌 게 처음인 거지. 본 거는 수년간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또 반성하고 있다. 반성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진짜. 이거 저번에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 무슨 선처도 하고.
자 여러분,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물론 여러분 이게 저는 가능한 밝은 부분을 보고 살자 그런 생각들 하고 사는데 와 정말 이런 게 동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끔찍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성착취물이 이렇게 지금 잡힌 것만 이 정도고 또 어디선가는 나는 못 잡을 거다 이러면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황 기자는 네.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제 네. 취재를 막 시작했는데 네, 이런 엄청난 범죄를 직접 접촉을 하면서 피해 상황들을 보면 정신적으로 약간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아, 그렇죠. 저 안 그래도 팀장이 저보고 계속 그 상담받으러 괜찮냐고? 가고, 네. 그냥 기자는 그냥 계속 힘들어. 그냥 계속 힘들고. 저 근데 전 이게 좀 궁금해요. 사실 우리 프로그램 댓글 읽어준 기자 보시는 분들은 자녀가 중학생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자녀가 미성년자인 따님을 둔 부모님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20대 남자를 부모님도 지금 보시는 분 중에 계실 텐데 이걸 미리 좀 미연에 네. 방지하거나 좀 부모님들이 이런 걸 좀 미리 사전에 좀 캐치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뭐 방안 같은 게 혹시 있는지. 근데 그렇다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의 뭐 SNS를 그렇죠. 통제하고 트위터 까봐 이럴 수도 없잖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너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딸을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사 하나하나가 사실 공포라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밤늦게 다니지 마 이랬는데 그거랑, SNS는 또 다른 세상에 네, 혼자 다니는 저는 거예요. 이거 취재하면서 뭘 느꼈냐면 그 영상을 이렇게 얼핏 봤는데도 방이거든요. 애들 방인데 아빠 목소리가 들리기도 아이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게 꼭 성적인 행위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자해를 시키기도 하거든요. 자해를 시켜 이렇게 뭔지 나중에 이해를 했는데 그 엘의 그런 대화 목록과 그 영상을 대조해보고 아 이게 그거구나라고 알았는데 여기 애가 뭐가 이렇게 상처가 있었는데 그걸 긁으라고 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걔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야? 아니면 이렇게. 그래서 애가 놀라서 그 TV를 끄는 거예요. TV가 아니라 그 영상으로. 그래서 이게 너무 그 TV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근데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성범죄자가 방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거랑 똑같은 거지. 들고 그리고 이제 판결문 분석했을 때 그 가해자랑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랑 대화 나눈 걸 들어보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유사 연애예요. 처음에는 우리 누구누구 뭐 씻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친해지면서 나중에는 어디 보고 싶은데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러면서 되게 젠틀한 척. 저는 너무 놀란 게 이거는 애기들이 연애라고 착각할 수 있겠다. 뭘 잘 모르면은 그게 너무 좀 활짝 열린 사회라는 게 그 상대의 나이는 알아요? 미성년자도?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그 맥락에서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서로 좀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어려운 문제예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는 내가 부모님이면은 네. 애들 몰래 스마트폰 네. 한번 뒤져볼 것 같아. 네. 아니 뒤져봐야 돼. 좀 봐야 될 것 같아. 봐야 아니 돼.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 아니고 제가 뭐 중학생 입장도 둘 다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참 걱정스럽고 이게 아직 국가가 어떻게 또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애를 잡는 걸 잘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참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걸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부모면 앱 정도는 확인할 것 같고요. 이런 앱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사이버 세상에서 누구나 우리 아이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항상 대화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새끼들은 또 뭐 비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시킬 거 아니고 애들은 또 그 말 믿고 그러니까. 우리만의 게임이야 약간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어우 너무 섬뜩하다 우리만의 게임. 근데 아무튼 평소에도 그런 얘기 해줘야 될 거야. 누가 뭐 사진을 찍으라고 시키거나 그런 건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오면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하지? 그냥 한 대 맞고 끝내라. 엄마한테 한 대 맞고 그냥 끝내라 빨리. 예.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그냥 혼나고 말아. 그것도 부끄러워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게 제일 부끄러운 게 아니라 많아서. 그건 내가 너무 무섭죠. 네,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거는 완전히 내 세계가 무너지는 거야. 엄마한테 그쵸, 이런 얘기를 그쵸, 어떻게 해. 그쵸. 친구들뿐만 아니라. 네. 아니 저는 근데 뭐가 제일 안타까웠냐면 그 다른 사건에서는 그 게임을 통해서 친해진 아저씨가 라인이나 뭐 카톡으로 불러서 대화를 하다가 친해진 거죠. 친구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갑자기 야동 링크를 보내주는 거예요. 얘한테? 네, 그러고서 너 이거 봤지? 내가 네 친구들한테 말한다? 너 이거 봤다는 걸? 네.
그렇게 해서 점점 시작된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말 그걸 봤다는 거는 어른들한테 정말 아무 일도 아니고. 우리 같은 봤다 이 미친놈아. 너 누구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가 근데 보냈잖아. 그게 부끄러울 수 있는 거죠, 애들은. 그렇지. 그래서 와 이게. 그게 이제 그루밍 하는 거지. 네, 그 진짜 그rum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대화를 평소에 많이 그래도 이제 비밀 같은 거를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면 좋은데 참 요즘에 부모님 참 그러기 그렇죠. 힘들고. 그 제보자 얘기 있었던 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냐고 수축하시냐고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도 선한 목적으로 그 텔레그램 판을 돌아다녔던 사람은 아니라고 제보자? 생각을 해요. 예. 제보자가. 그냥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음란물을 구하러 이 방 저 방을 다니다가 소화성애는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선은 있었구나. 네, 선은 있었던 거죠. 소화성애는 안 돼.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모아온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뭔가 약간 다크나이트 같은 느낌이네. 되게 열심히 모았어요 이 사람들 보면은. 그리고 되게 그 부분만큼은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 추측이니까. 본인이 모르죠. 이제- 근데 모르는데 그분이 돌아다닌 방이나 그 엘이 활동하던 방이 그렇게 이제 다르잖아요. 다니다가 이건 아니다. 네, 이건 아니다. 이건 선 넘었다 싶어서 그걸 또 그냥 선 넘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나와서 그냥 안 볼 수도 있는데 그걸 또 다 이제 찾으셔가지고 보관하셨다가 제보를 주시는. 근데 그런 인식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 방에. 그런 대단하네. 영상물을 찾다가도 소화성애는 안 된다 이러면서. 우리 괴물은 되지 말자.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었던. 근데 모르죠. 되게 좋은 진짜 화이트 해커였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자, 근데 여러분 하여튼 자녀가 계신 분들은 그래도 평소에 이거에 대해서 좀 경고도 많이 좀 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저는 않을까 싶어요. 이게 너 안 돼 이러면 되게 더 무섭고 그런 일이 혹시 있으면 괜찮으니까 얘기하라는 좀 약간의 그 진입 장벽을 낮추는 소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신고할 때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미성년자 혼자 가서 신고를 할 수는 있는데 상담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둘이 가도 부모 통지를 해야 되는 그 수사 절차가 있어요. 거기서 포기하는 애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제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있다. 경찰서 발 들리는데도 부모가 네, 그쵸. 이제 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황다혜 기자 지금 사실 사회부 막내 기자인데 되게 큰 취재를 해서 이런 거 취재하고 또 참사 현장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참여 오늘 출연 소감 한마디 한번.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하고 N번방 이후에 뭐라고 하고 성착취물은 범죄다 하니까 거기서도 약간 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옛날에 비해서는 N번방 때보다 대놓고는 안 한다. 네, N번방 때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 황 기자가 기여를 했네요. 나아지는데. 감사해요 선배. 아니 뭐 더 음지로 들어가서 우리가 모르는 그쵸. 걸 수도 있고 그쵸. 아무튼 철퇴를 내리기를. 적어도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면 안 된다, 잡혀간다, 네. 처벌 대상이다. 네. 그리고 전보다 더 무거워졌다 형량. 이번에 피해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 잡히고 나서 그 텔레그램 사각지대는 없다. 검거되는 걸 봐서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텔레그램에서 한다고 다 되게 은폐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철퇴를 내리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들기는 매주 수목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업로드됩니다. 저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구조화 부탁드립니다.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